유태한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태한밤이 사랑하는 김희훈 교수님과 함께 오늘 또 당신 아이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이들 발달 문제는 아무리 공부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에는 얼른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는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머님들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신 것 같아요.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뭐 작은 문제여도 병원에 가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뭐 병원에 오셔서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육아 팁 이런 것을 듣고 나서 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병원에 간다고 해서 꼭 진단을 받거나 큰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병원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틱과 ADHD 진단을 받은 초등 1학년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도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나 이미 진단을 받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초등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6, 7세 때 틱이 있어 걱정을 많이 했고 7세 후반에 ADHD 성향과 불안 증세가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3달간 상담 후 거리가 멀어 최대한 집에서 케어해 보려고 결심하고 1학년을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학교 생활은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1학기 후반에 심심하다고 바지를 가위질해서 3벌이나 버리고 선생님께서 지시한 것을 똥꼬집 부리며 버티는 등의 슬슬 걱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아이가 불안도 큰 편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물이 가득 찬 곳을 차로 지나가면서 제가 좀 무서워했더니 아이가 비만 오면 호수가 나냐며 걱정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학교 마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소방 점검을 하는 바람에 아이가 너무 놀라 울면서 바깥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모든 게 무섭다고 24시간 붙어 있어요. 심지어 집안에서 화장실, 냉장고에 가는 것도 같이 가자고 합니다. 다행히 걱정했던 틱은 없어졌지만 뭔가 좀 부산스럽고 키우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당당이는 6살 때 틱이 있었어요. 초등 1학년이 지금은 많이 호전된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틱이 무엇이고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먼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틱은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뭐 눈을 깜빡이거나 뭐 얼굴을 찡그리거나 뭐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몸의 어떤 근육이 특별한 이유 없이 원하지 않는데 움직이거나 혹은 이런 소리를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틱이라고 하는데요. 심한 음성 틱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따라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틱은 파도가 밀려듯이 확 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좀 확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틱을 살면서 한 번 이상 경험하는 아이들은 전체 아이들의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굉장히 흔하죠. 틱이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의 어떤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뇌는 자라는 중이니까 그 뇌 부위의 발달이 늦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뇌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 부위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틱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틱은 치료가 필요 없고 그냥 지켜보면 되고요. 뭐 증상이 너무 심해서 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좀 주변의 친구들을 놀리거나 그럴 때만 뭐 약물 치료를 하면 되고요. 대개는 특별한 개입 없이 그냥 지켜보아도 잘 낫는 병이라 지켜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당당이는 틱 외에도 ADHD 판정을 받기도 했고요. 좀 부모님이 산만하다고 느끼고 계세요. ADHD와 틱은 같이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틱도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부위 발달이 늦어 생기는 거고 ADHD도 어떤 생각이나 행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발달이 늦어서 생기는 건데요. 두 개 부위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종종 있고요. 좀 산만하고 부산하고 또 뭐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좌절을 견디는 걸 잘 못하거나 좀 이런 아이들 중에서 ADHD가 있는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한번 보고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요. 틱이나 불안이 있는 이제 ADHD와 그다음에 그냥 보통의 ADHD는 좀 다를까요?
네, ADHD는 좀 흔한 병이고 아이들마다 다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왜 조용한 ADHD 이런 얘기도 맞아요.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정말 뭐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뛰어다녔어요. 뭐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천에 뭐 얼굴을 가진 그런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제 틱이 있으면 틱 자체가 마치 이런 움직임이 부산함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또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자기가 일단 불안이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다른 생각을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못 듣고 약간 안절부절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산만한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이런 틱이나 불안이 ADHD로 오인되지 않도록 좀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행동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뭐 병원이나 센터에 가실 때도 아이들을 많이 본 적이 있는 좀 경험 많으신 분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사연을 보면은 지금은 뭐 냉장고 화장실 갈 때도 엄마한테 같이 붙어 다니고 있으니까요. 불안도가 완전히 높은 상태에 같이 느껴지는데 좀 치료가 필요할까요? 오늘의 당당이는 불안이 되게 높은 아이인 것 같아요.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타고나는 기질이라서 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이 높고 예민한 기질을 아마 가진 아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소방점검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아이가 막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불안이 있는 애들이 이런 어떤 사건을 겪으면 마치 이렇게 방아쇠가 탁 당겨지는 것처럼 불안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아쇠가 당겨진 상태가 되면 조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판단하거나 자기 감정이나 기분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런데 뭐 엄마랑 떨어지기 어렵고 이러면 조금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자기 불안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뭐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이나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는 좀 평가를 받아보고 혹시 치료가 필요할지 혹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의 요인에 따라서 안정감을 주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불안감을 다스리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좀 예민한 아이가 이런 불안함, 예민함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불안하고 예민한 게 아이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냥 예민함을 자기 성향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 우리 아이는 좀 불안이 높고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주변에서 우선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안정기지가 필요하거든요. 얘가 뭔가 세상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 때 옆에서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그런 안정기지가 부모가 되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부모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제 일단 갑자기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막 떨어지면 엄마가 되게 힘드시고요. 보통 뭐가 무서워?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도 불안할 수도 이거 언제까지 이러려고 그러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엄마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아이가 많이 놀랐구나. 이 시기를 조금 아이가 불안을 견디면서 지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부모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고 견디는 걸 보여주면 아이도 아 불안은 저렇게 견디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 네가 그 사이렌 울렸을 때 너무 무서웠구나.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엄마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또 진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엄마가 옆에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건데요. 마음을 읽어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 부모가 나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이런 것이 신경 쓰여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효과가 있어요. 불안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먼저 아이가 느꼈을지도 모르는 불안을 말로 표현해 줌으로 해서 아이가 다음번에 자신의 불안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가끔 이제 불안이 높을 때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좀 소리를 지르거나 네네, 그쵸. 아니면 뭐 엄마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단호하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건 안 되는 거야. 어떤 경계를 정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불안이 확 올라올 때 이 불안을 다루는 아이만의 방법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어떤 아이들은 조그만한 인형 같은 거, 요즘에 스트레스볼 이런 거 손에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걸 쥐고 있으면 불안이 줄어든다는 아이도 있고요. 그런 불안을 조절하는 아이만의 방법을 좀 같이 찾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도 자기가 어렸을 때 산만했을 때 그때 병원을 갔으면 ADHD 진단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네네. 너무 산만하니까 시어머니가 차분해지자고 서예를 시켰대요. 네네. 근데 자기는 오히려 그때 더 뛰어놀았어야지 기질이 좀 나았을 거라고 또 얘기하는데 맞나요? 아이가 산만하니까 바둑을 시키시는 분들이 맞아요, 가끔 바둑.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런 에너지가 높고 약간 산만한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그 에너지를 약간 소모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둑이나 서예는 이렇게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을 가르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좀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활동을 충분히 하면서 조절하는 것을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당당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오늘의 사연자분께 따뜻하게 힘이 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아이가 이렇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생각하기도 어려울 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틱도 그렇고 ADHD도 그렇고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좋아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불안도 마찬가지고 좀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아이가 자기의 불안, 자기의 산만함을 잘 조절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김효원의 당신 아이의 이야기는 늘 활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댓글에 사연 신청할 수 있는 신청 폼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교수님과 인사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